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인문학 강사 문명훈입니다. 오늘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중독을 비롯해서 디지털 컨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 코드로 분류하면서 게임 중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게임 때문에 아이들과 학생들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만만한 게임 탓이냐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게임뿐만 아닙니다. 부모가 낳고 유튜브가 키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린아이들은 유튜브 영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죠. 넷플릭스나 P2P 사이트 등 영상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통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입장에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과 영상 콘텐츠에 빠진 아이들이 답답합니다. 걱정되기도 하죠. 디지털 콘텐츠에 중독된 아이들, 괜찮은 걸까요? 사실 아이들의 중독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뽀뽀뽀에 빠져 살았고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만화 영화가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저는 전설의 용사 다간, 로보스사 대 케이캅스 같은 변신 로봇 장르를 좋아했고 세일러문이나 천사소녀 네티 같은 소녀전사가 등장하는 장르도 재밌게 봤었죠. 그 외에 TV에 나오는 모든 만화 영화를 챙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님이 TV를 돌리려고 할 때마다 쟁탈전이 벌어졌죠. 지금 아이들이 뽀로로나 아기상어, 터닝 메카드, 헬로 카봇에 빠져있는 것과 똑같았던 과거죠. 아마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님도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지금 학생들이 웹툰을 보는 것보다 더 열성적으로 만화책을 찾아봤죠. 저희 부모님의 어렸을 적 이야기에는 TV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인 부모님이 어렸을 적에는 TV가 마을에 몇 대 없었을 때죠. 1980년 칼라 TV의 등장과 함께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TV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TV는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TV를 둘러싼 논란도 과열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TV는 바보 상자다 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TV가 사람을 멍청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 시절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TV를 보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TV를 많이 보면 눈이 나빠진다고 이야기했었죠. 두 번째로 TV는 책과 다르게 비논리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TV를 많이 보면 비논리적으로 바뀐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TV를 많이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진다고 이야기했었죠. 네 번째로 TV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기 때문에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하고 창의력을 떨어뜨린다고 이야기했었죠. TV 이후에 등장한 디지털 매체도 비슷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분 게임 열풍 때문에 게임 중독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e스포츠의 성장과 함께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최근 다시 문제가 되고 있죠. 게임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한 영상 중독도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게임과 영상에 중독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무능력한 삶을 살 거라는 걱정이죠. 스마트폰이 그 원흉으로 지목되어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걷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디지털 콘텐츠가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걸까요? 캐나다의 미디어학자 마셜 맥루아는 매체가 메시지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체라 함은 서로 떨어진 대상이나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통로를 말할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책이나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TV나 신문, 인터넷이 메시지라는 마셜 맥루안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매체인 책과 인터넷을 비교해보면 이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책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책에는 1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그런 순서가 없죠. 하이퍼링크를 타고 넘어가면 그 순간 순서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책으로 넘어가면 책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도서관에 앉아서 집중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하겠지만 책을 읽을 때보다는 좀 더 힘들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와 시선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죠. 다시 책으로 돌아가 봅시다. 책은 문자 중심의 매체입니다.
문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부분이 중요하죠. 반면에 인터넷은 문자보다는 이미지나 영상이 더 중요한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보다는 감각적인 영역이 훨씬 중요하죠. 이런 매체의 성격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단편적이고 감각적인 컨텐츠가 주를 이룹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인터넷을 보면서 TV를 비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논리적이고 사람을 산만하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매체가 컨텐츠의 성격과 사람들의 반응 방식을 바꾸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A4 한 장 분량의 글을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프린트해서 읽는다면 2, 3분 안에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분량의 글을 스마트폰으로 읽는다고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글을 읽을까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긴 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언론사는 카드 뉴스 형태로 소식을 전합니다.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도 긴 글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중간중간 이미지를 삽입해 보기 편하게 해주죠. 마셜 맥루한이 매체가 메시지다 라는 말을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바는 매체가 컨텐츠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특정 매체는 특정한 컨텐츠 유형을 선호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매체를 둘러싼 논쟁은 과거 새로운 매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불거졌던 논쟁과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이전의 매체 기준과 비교해 새로운 기술의 단점을 지적하는 거죠. 아주 오래전으로 가볼까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쓴 파이드로스라는 책에는 문자 매체를 둘러싼 논쟁이 실려 있습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자신의 책 대부분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집트의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여기서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에는 두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이집트 지혜의 신 토트와 이집트의 왕 타무스죠. 지혜의 신 토트가 문자를 발명해 인간에게 전해주고 문자 때문에 인간이 똑똑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타무스 왕이 여기에 반박하죠. 문자는 인간을 똑똑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고요. 문자 때문에 인간이 기억력을 잃어버렸다고 타무스 왕은 이야기합니다. 15세기 구텐베르크 활자가 발명된 후 어마어마한 양의 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혹자는 너무 많은 책의 양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책이 진실성이나 진리, 본질과 떨어져 오락거리로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V가 등장한 후에는 TV가 인간을 비논리적이고 산만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죠. 디지털 매체는 TV와 다르게 일상과 분리할 수 없어 인간을 무절제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비판의 핵심에는 과거에 비해 인간이 주도권을 상실하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크던 작던 기술은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비논리적이고 산만하게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 의존해 주도권을 잃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게임이나 유튜브 같은 디지털 컨텐츠를 사용하지 않고 이전 매체로 돌아가면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사람이 바뀔까요? 아날로그 매체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선생님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재가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학생이 주도권을 갖고 능력을 발휘할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와 노력은 그 의지와 노력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학생들이 디지털 매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보다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주도권을 갖고 능력을 발휘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없듯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디지털 컨텐츠가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내용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디지털 매체는 기존과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코믹스의 내용을 스크린으로 옮긴 마블 영화는 디지털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고 2016년 3월 이세돌 바둑 구단을 이긴 알파고의 인공지능 기술은 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분산 원장 기술은 투기처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근대 세계가 만들어낸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뒤엎는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봤던 미디어학자 마셜 맥루아는 매체는 인간의 확장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매체가 인간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매체를 활용해 그 전에는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의미겠지요. 우리는 매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주도권의 문제는 매체의 종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교육의 방향성과 수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교육에서 학생들은 주도권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문학 강사 문병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